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22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정말 장대 음봉으로 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시장이고요.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이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의 힘에 의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전혀 따라가질 못하고 오히려 저점을 또 이탈시키면서 종가 저가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하락 N자 목표치였던 2350포인트 정도, 2300포인트까지 이 목표치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2350포인트를 하락 이탈을 하면서 종가가 코스피 시장이 좀 마감이 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제가 700에서 750포인트 정도가 N자 목표치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75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디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좀 확인을 시켜줄지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저점을 확인해 줄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관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의 출현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든 장일 때 강한 종목이 훨씬 더 이제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기 매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확실하게 눈에 띄는 종목들을 매매 대응하기가 또 괜찮은 시장일 때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누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보가 어제 대장주로 좀 갭상승 이후에 죽지 않고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양봉으로 잘 버텨줬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 흐름이 아침서부터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어제 만들어졌던 이 상한가를 찍었던 고점 자리를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길래 제가 요거를 좀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자리 돌파 이후에 대응을 했다면 이제 가장 좋았던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근데 여기서 저는 대응을 안 했고 확실하게 이제 돌파한 이후에 좀 눌림을 줄 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요 자리에서 살짝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눌러줄 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빠지면 제가 매수되게 해놓은 물량이 체결이 됐을 건데 여기서는 이제 눌러주질 못했고 위쪽에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죠. 자, 여기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요렇게 반등 줄 때 여기서 빠르게 저는 일단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뭐 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종목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누보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눌러줄 때는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좀 떨어지지가 않아서 매수가 안 됐고, 자, 여기서 이제 눌림목 들어올 때 정확하게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반등 줄 때 저는 빠르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일단 챙겼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안 좋다 보니까 수익을 줄 때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익 잘 마감하고 누보 매매를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일사료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한일사료가 오늘 또 좋았는데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이런 몸통 고점 자리를 또 돌파를 하고 강하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강하게 뻗어주질 못하고 장중에 또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봉상 몸통 고점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1,500원 자리인데 제가 이제 여기 돌파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눌러줄 때 여기까지 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위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반등 줄 때 저는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겼고요. 그랬더니 뭐 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 좀 수익을 챙겼고요. 다시 떨어질 때 매수를 좀 했습니다. 여기 고점 자리 조금 위쪽에서 1차 매수를 했고요. 조금 더 떨어질 때 또 한 차례 매수를 했고요. 또 떨어져서 일봉상의 몸통 고점 자리 근처까지 왔을 때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제 매수 평단인데 계속 치고 갈 듯 하다가 빠지고 치고 갈 듯 하다가 빠지고 해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조금 더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좀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저는 뭐 짧은 구간이지만 두 번째 매매도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파 이후에 살짝 눌러줄 때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일단은 수익 챙겼고요. 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빠질 때 고점 자리 근처에서 일단 1차 매수했고요. 조금 더 떨어질 때 또 한번 매수했고,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 1,500원짜리가 대충 한 요 정도 되죠. 예, 요 정도 구간에서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쪽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일부 팔고 여기서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전량 수익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일사료 매매까지 마치면서 오늘 두 종목 좀 이 어려운 시장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매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한 이슈가 또 불거져 나왔죠. 결국에는 의심 환자가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환자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원숭이 두창 환자 이제 첫 사례가 발생을 했죠. 그로 인해서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요 몸통 고점 자리까지는 이제 돌파를 못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장중에는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풀리면서 계속 좀 횡보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확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심 환자 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한가를 풀고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첫 확진 사례 판정이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코바이오밴드가 대장주로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진매트릭스가 이제 이등주로 쫓아왔죠. 자, 진매트릭스도 상한가에 결국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코바이오매드를 쫓아가면서 상한가로 이등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3등주로 블루베리 NFT가 좀 움직였죠. 자, 블루베리 NFT도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상한가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옥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이 종목이 또 무상증자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 200% 무상증자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으면서 장 초반에 숨도 안 쉬고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도 일단은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갭이 좀 높게 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한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다 지금 아래쪽으로 곤두박질을 친 상태이기 때문에 K옥션도 좀 슈팅이 나면서 진폭을 가져가겠지만 조금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보화학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보화학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약하죠. 그리고 정고점은 좀 돌파를 했는데 이런 이제 꼬리 매물 때는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슈가 뭐 그렇게 강한 이슈는 좀 아니고요. 이게 장마 관련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분봉상 움직임은 그래도 뭐 나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슈팅 주고 좀 흔들긴 했습니다만 오후장에 다시 이제 상한가를 좀 굳혔습니다. 강한 상한가는 아니고 거래 대금도 좀 약하고 이슈도 그렇게 강력한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종가 저가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N자형 하락 목표치 2300에서 350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결국에는 깨고 내려왔죠. 2350포인트. 자, 이제는 뭐 진짜 하락할 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아랫꼬리가 전혀 없는 완전 종가 저가의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시황 분석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강력한 투매가 떨어질 때 개파락 이후에 음봉으로 확 죽을 때는 진짜 시장에 강력한 투매가 떨어진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급락을 하는데 거래는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 완벽한 투매의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진 않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 완벽한 공포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어제 이렇게 잉태형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도 이게 상승 반전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올선을 안착을 한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 더더욱 관망을 해야 되는 거죠.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제가 700에서 750포인트 정도가 하락 N자 목표치 구간 말씀을 드렸는데 75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종가 저가의 장대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시장은 거래가 좀 증가를 했죠. 예, 그렇지만 이게 완벽한 투매 거래량은 아닙니다. 투매 거래량은 진짜 눈에 확 띄거든요. 이런 식으로 터지거든요. 이게 완전한 공포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보다도 더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완벽한 투매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코스닥 시장도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너무나 약한 모습이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하락률이 가장 깊습니다. 예, 이런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약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기관까지 양매도를 쏟아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을 일으키는 수급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환율이 또다시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가를 계속 치고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저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앉은 채로 그냥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규 물량이 들어올 수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을 해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50원 아래로 좀 떨어져야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나스닥 선물이 또 한 2%가 넘게 하락 중인데요.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미 상원과 하원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반기 의회 청문회 증언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장에 긍정적인 멘트를 해준다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고요.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변동성을 가져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관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섣불리 매수했다가 진짜 투매 구간이 발생을 하는 진짜 공포 국면으로 시장이 한 차례 더 치닫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진짜 멘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